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대구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쪽방촌을 전전하던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건데요. 저소득층의 대부분이라 세입자 권리가 보장되는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대구 지역 내 재개발과 재건축 꽤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수성못의 45배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도심 재생이라고 해서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다시 재생한다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집을 허물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건데 202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문건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총 209곳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목적은 조금씩 다른데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까지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네.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경우, 또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또 건설사가 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대구 8개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 38곳. 그만큼 오래된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수성구가 36곳, 중구가 32곳 순인데요. 네. 전체 면적이 약 1000헥타르에 달하거든요. 1000헥타르면 어느 정도일까요? 대구 중구 면적이 700헥타르거든요. 대구 중구보다 면적이 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수성못, 대구에 있는 호수인 수성못의 45배에 달하고요. 서울에 있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약 1000배. 굉장히 넓은. 네. 월드컵 경기장 1000개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밖에 또 대구 도시정비 사업에 152곳이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대구 전역에 360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필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 또 도시 환경 정비 목적일 텐데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지금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쪽방촌을 전전하는 취약계층인데 사실상 나가라는 거잖아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 살던 터전을 빼앗기고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돈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구시의 경우도 뭐 대구도시공사를 통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서민들 주거 공간이 네. 있지만 이제 그 보증금 역시도 이렇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한 1000만 원대 정도 되면 부담되죠. 그렇죠. 되죠. 이 대구만 경우도 방금 우리 천 기자 그 대구 수성구만 해도 36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성구라고 하면 대구에서는 그래도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정도의 굉장히 어쨌든 뭐 많이 발전이 되고 물론 뭐 이 좀 오래된 단독주택 그 동네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대구에 이런 수성구 36개 외에 그 남산동, 그다음에 신암동, 그다음 북성로 뭐 등등 이제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 시청자들은 모르시겠지만 일단 대구의 지명입니다만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달라요. 재건축은 살던 아파트가 한 40년 정도 노후화되니까 새로 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조금 더 규모가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들어가 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재개발은 그 지역이 일반 주택이었던 그 전체 지역이 아예 갈아엎고? 아예 없고 상가가 들어온다든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럼 완전히 쫓겨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재개발이 되면 돈이 있으면 내가 새롭게 분양을 받아서 와서 가게를 하거나 뭘 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게 안 되는 거 그러면 엄청나게 천정부지를 띄워버리거든요. 그 금액이. 그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우리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만 네. 재개발은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제갑을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진행 얘기했듯이 갈아엎고 높은 빌딩 지어서 상가 넣고 그럼 새로운 사람 들어와야 되잖아요. 비싸니까.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만 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다시 못 들어오는 거죠. 살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제 어려우니까 쪽방촌에 있던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민들 주거안정 기금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네. 막상 대출을 하려고 하면 뭐가 걸립니까? 신용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럼 또 신용 때문에 시중 등급이 낮아서 대출 또 못 받는 거죠. 결국 쫓겨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망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우선 구분짓기 전에 이 두 가지 방식 전부 다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지주 입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조합을 만들든 지자체가 시행을 하든 절반 이상이 이거 동의하게 되면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눈여겨볼 게 재개발이라고 하면 아까 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네. 새로운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은 세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네, 재개발의 경우에는 만약에 공공주택을 일정 수 이상 이게 개발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고 이걸 세입자에게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혜택은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 공공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이 부분을 세입자에게 지원을 크진 않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입자가 이 지역에서 뭔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건물에 입주하게 됐을 때 토지 취득세라든가 다른 허가세 등을 좀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재건축은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세 가지 모두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모조리 지주나 건물주에게만 돌아가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대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에 세입자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정비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 진행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철거하고 이주하는 데까지 약 4.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이 정도가 걸리게 되면 세입자의 주거권은 박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특히 노후한 건물, 오래된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곳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속 살아야 되는 네.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집값이나 임대세가 싸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았던 세입자들은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게 되더라도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것까지 다 지어지는데 5년 가까이가 걸리면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럼 5년 동안은 여기서 어디 장사를 가야 못 하는 거죠. 네. 그럼 딴 데 가서 해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단골 손님도 다 뺏기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자기가 냈던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절 보상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집주인들은 이주하게 되는 시점에 맞춰서 또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하더라도 이주비는 지급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게 됐을 경우에 이런 재건축 재개발 시에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세입자가 뭐 엄청난 보상을 바라느냐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세입자들이 바라는 보상의 규모들을 보면 제가 네. 실제 중구 남산동에 이 철거하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들을 취재해 본 결과 이들이 바라는 건 이사 비용 이사 비용. 그리고 여기에서 보증금을 내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공간 말고 딴 데 갔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의 일부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 정도였습니다. 참 도시 개발도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거는 또 주민 생존이 달리는 문제이니만큼 시에서 대구시에서 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지자체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건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안에도 이제 동구의 경우는 동구청과 그리고 쪽방 상담 연구소라는 민간 단체예요. 여기 서로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상담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만 네. 금융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구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되었든 일정한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구시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구시가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우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민간 사업자와 정비구역 사업을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사업자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세입자 사이에 조정이나 중재 정도지 어떻게 뭐 잘 해봐라 뭐가 문제 있느냐 법과 규칙에 어긋나는 게 없느냐 있으면 뭐 우리가 좀 나서겠다 이런 정도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참고로요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대구 얘기를 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경북에도 지금 이제 안동에 최초의 재건축 사업이 하나 진행 시작됐습니다. 네. 시간 좀 걸리겠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건물의 안전진단 등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구가 아닌 우리 경북 지역에서도 안동 같은 북부 지역에 이런 거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중재만 한다는 입장이고 법망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당장 이 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대변하는 이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 지난 10월 7일이었습니다. 반빈곤 네트워크와 그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 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생존권 보장, 특히 세입자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대구시에 뭐 허가는 해주더라도 우선은 선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후 이주, 그러니까 강제 철거나 강제 퇴거는 하지 말아달라, 금지시켜달라. 네.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을 원점에서 좀 이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을 이거는 뭐 대구시의 요구라기보다는 이 국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입자들이 이후에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이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지금 나섰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주거의 날을 맞아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구시의 도시정비 정책을 재검토하고 세입자도 함께 더불어 사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요청을 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당시에도 공사가 하고 있었어요. 뭐 가로수 공사부터 해서 간판 공사 등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게 불과 1년 만에 이제 뜯는다고 그런 1년 전에 공사했던 거를 지금 1년 후에 다 뜯는다는 그런 그 구청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사람 쓰이다가 102평이면 안 큽니까 한 옥집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은 15년 살았습니다. 밑에 동생반에 나는 그 9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뭐 재건축은 이제 주인 아당에 달렸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세입자 호소와 함께 시민단체 관련 인터뷰 살펴봤습니다. 그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토론회도 진행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오는 10월 28일 날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 10월 17일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 빈곤 철폐 주간을 마련했는데 네. 대구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강제 철거에 대한 주거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대구 시의원도 참여를 하고요. 이 세입자 당사자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어쨌든 세입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세입자도 있었다고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9월 25일 날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건이 입건이 되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50대 남성 A라고 하는 한 분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네. 나가봐야 돈도 없고 뭐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 나가겠다. 버티고 버티다 있었던 보니까 거죠. 이제 이렇게 되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보통 계고장을 보내고 이제 이게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렇게도 계속 버티면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그 담당 이제 집행관이라든지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가서 강제로 짐을 빼낸다든지 일단 뭐 밀어내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그 많이 접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소위 말해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막 집단적으로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집행관 같은 공무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집에 진입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철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에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공모에 대한 이 특수 집행 방해, 공무 집행 방해로 이제 입건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안타까운 이 생계 앞에 그 정도의 선택밖에는 방법이 없었으리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네.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봤을 때 뭐 특별한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해서 나름 뭐 조금 선처를 베푸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세입자 문제, 특히 쪽방촌 같은 경우는 뭐 빈곤 비즈니스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쪽방촌이라고 하면 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기보다는 쪽잠을 자는 곳이다. 네. 그만큼 좁은 방이다. 아주 초라한 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1.25평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월세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네. 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역, 동대구역 그리고 북구 대연동 일대에도 쪽방촌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곳들은 지금 쪽방촌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고 서구 비산동에 이 쪽방촌이 아직까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한 언론사에서 쪽방촌의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 본 결과 약 70% 가량이 쪽방 소유주는 정작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고 이 중간 관리인을 두고 임대를 통한 수익만 취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쪽방촌이 이렇게 작은데 우리가 아파트의 경우 보면 평당 월세가 한 4만 원 정도로 하거든요. 네. 근데 쪽방촌이 1.25평인데 월세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따지면 비싼 건 거잖아요. 네, 이렇게 따지면 되게 비싼 거죠. 이 작은 규모의 방을 여러 개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익을 보는 그야말로 건물주는 부자고 쪽방을 수십여 개, 10여 개 정도 만들어 놓고 평당 단가로 보면 비싼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빈곤층을 상대로 한 부유층의 비즈니스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비즈니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제도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겁니다. 제도적 장치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은 법률의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도 사람에 따라서 소유주에 따라서 뭐 올리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한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가의 경우에도 비슷한 지역에 비교를 해서 임대료가 정해지는 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비교 기준 임대료 이와 같은 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천 기자님? 네, 저는 이 주거가 집이 이걸 수익을 보는 수단으로 보는 인식과 이 법적 장치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또 계약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약을 먼저 갱신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평균 계속 주거 기간이 3.4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2년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한 번만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러면 두 번 정도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는 거죠. 주거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 인권이라고 봤을 때 이 정부 정책이 주거 정책 자체가 주택을 공급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보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시급하다. 네. 이슈토크 재개발로 내몰리는 세입자 문제 오늘 다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J 헬로